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김희정이라고 하고 녹사평에 아주 작게 케이크 가게를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스 케이크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생크림 거품을 올려서 맛이 되는 주 재료랑 섞어서 그래서 뭔가 가벼운 식감에 요만큼의 크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속에 이제 다른 구성 요소들로 케이크 하나가 완성이 되는 엉트르메, 저는 프랑스에서 제과를 딱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엉트르메라는 그런 장르의 케이크를 위주로 판매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냥 뭐 무스 케이크 가게 그 정도로 손님들 사이에 아주 조금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엉트르메 아리꼬라고 해서 팥이 들어간 무스 케이크를 만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계절하고 어울리는 베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컵 디저트를 만들고 이때에 보이시는 거 여기에 리커 중에서 아마레토라는 아몬드 향이 나는 리커가 크림에 들어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아리꼬 엉트르메는 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갸또 노아라고 해서 호두하고 아몬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구움 과자류의 간단한 제품을 시연해 드리려고 합니다. 갸또 노아는 그 위에 올라간 크림이 아니세트라는 아니스 향이 나는 술이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스는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엉트르메 아리꼬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냉고를 이용해서 무스를 몽따주를 끝낸 다음에 굳힐 예정인데요. 굳히고 그 사이에 다른 작업들, 다른 제품들을 완성을 하고 그리고 글라사주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엉트르메 아리꼬를 마무리하는 그런 순서로 오늘 시연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잘 들리세요? 네, 다행이에요. 제가 진짜 목소리가 엄청 작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초콜릿 비스킷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왜 이런 구성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하는 맛있는 케이크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만들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콜릿 비스킷을 만들기 위해선 믹싱볼 2개를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 믹싱볼에는 버터를 넣었어요. 근데 버터가 사실은 크림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계량을 하시기보다는 미리 계량을 해서 상온에서 약간 포마드 상태라고 하는 아주 부드러운 상태의 버터를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믹싱기를 돌리시면서 히트건이라고 불리우는 열이 나오는 도구를 활용하셔서 살짝 온도를 높이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지금 저는 이쪽 볼은 계란 흰자하고 설탕을 계량을 해놔서 머랭을 만들 거고 이쪽 볼에서는 버터를 넣고 살짝 부드럽게 풀어준 다음에 그때는 비터를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풀어주다가 온도가 어느 정도 알맞게 되면 설탕과 그리고 노른자 그리고 다크 초콜릿 녹인 것을 함께 넣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버터를 풀기 시작을 했는데 살짝만 온도를 올려줄게요.
지금 맥심볼 크기에 비해서 양이 너무 작아가지고 뭔가 그릇에 묻기만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풀어졌을 때 얼른 가루 설탕을 넣어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섞였을 때 계란 노른자를 넣겠습니다. 랄라. 이게 작업대가 저한테 살짝 높아가지고 평소에 저희 집에서 작업하는 데는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막 엄청 어색해요. 그래서 최대한 알뜰하게 싹싹 긁어서 넣어주시는데 이 난황도 차지 않은 걸로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닦을게요. 해서 하는데 터치. 네. 지금 사실 평소보다 뭔가 엄청 작업이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를 정리를 살짝 해주고요. 그리고 초콜릿을 녹인 것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은 한 날씨와 작업장의 그 조건에 따라서 녹이는 온도가 조금씩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이거는 25.8도? 제 생각에 이거보다 조금 더 따뜻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40도만 넘지 않으면 괜찮아요. 제가 이 비스큐이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 비스큐이는 당도가 높지 않으면서 맛이 풍부해서
거품이 올라가도록 잠깐 기계를 돌리는 사이에 하얀 계란 거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달걀 흰자하고 설탕하고 미리 계량을 한꺼번에 해놨는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계란 흰자의 양에 비해서 설탕의 양이 별로 비중이 높지가 않아가지고 그 굉장히 당도가 높은 머랭을 만드실 때 한꺼번에 설탕을 다 넣으시면 이게 녹기 힘들고 그래서 예쁜 머랭이 올라오기 어렵지만 비교적 그 설탕의 함량이 낮은 머랭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일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판단을 하셔서 한꺼번에 계량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시면은 미리 계량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란 흰자는 거의 거품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휘핑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달걀의 흰자가 우리가 무슨 그 이탈리안 머랭이나 아니면 뭐 마카롱을 만들기 위한 머랭을 만들 때처럼 그 설탕이 많이 들어간 머랭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막 윤이 나고 굉장히 촘촘한 고물살 머랭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그 가벼운 구름과 같은 그런 머랭이 완성이 됐고 이렇게 들어보셨을 때 어느 정도 탄력이 있고 그리고 끝에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이 정도의 머랭을 만드시되 이거는 태생적으로 그 레시피상 더 촘촘한 머랭이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설탕의 함량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거품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원래 저는 이제 저 혼자 일을 막 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막 이렇게 여기다 털지만
이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만 털게요.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다른 반죽이 거의 완성이 돼서 자, 이거는 이상적으로는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크리미하면은 더 좋은데 오늘은 그릇이 좀 커가지고 제가 열을 확실하게 전달을 하면서 크림화를 잘 못 시켰어요. 그래서 댁이나 업장에 돌아가셔서 만약에 이 레시피를 다시 한번 해보신다면 지금 이 상태보다는 조금 더 크리미하게 조금 더 딱딱한 느낌으로 거품을 올려주시는 거를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항상 무거운 물질을 가벼운 물질 위에다가 떨어뜨려서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쉽게 섞일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이렇게 잘 섞어 주신 다음에 이 비스큐이가 또 마음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식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머랭을 사용하고 다른 화학적인 팽창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점 중 하나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섞이면 그러면 이제 이 가루는 박력분과 코코아 파우더를 채를 친 건데 이거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죽의 총 양에 비해서 밀가루는 되게 조금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도의 시럽을 적신다거나 다른 공정을 추가하지 않아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촉촉해지는 그런 비스큐이예요. 그래서 이 반죽은 버터가 들어가고 뭔가 유화도 되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고 초콜릿도 녹여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재료들의 온도를 너무 차지 않게 잘 유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통팥인데요. 이거는 그냥 팥을 사서 제가 하룻밤 불린 다음에 중불에서 한 30분 정도 삶아준 것 같아요. 시간은 당연히 팥의 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팥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물기를 뺀 다음에 필요하신 만큼 소분해서 냉동했다 쓰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된 반죽을 이렇게 팬에다가 부어가지고 170도 오븐에서
12분, 15분 정도? 근데 그것도 그 오븐이 어떤 컨디션이고, 그리고 어떤 크기의 판이며, 판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당연히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오븐의 온도를 바꾸시기보다는 조리하는 시간 자체를 먼저 조정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 업장에서 막 그 되게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식재료를 시도를 잘 못해 봤었는데,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실 팥 디저트를 처음 레시피를 좀 만들어 가지고 시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맛이 나쁘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쁘고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고, 레시피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갖다 넣으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계를 마쳤고요. 이제 조금씩 적응이 돼가지고 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매끄럽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쪽으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요거 하나를 가지고 깔끔하게 일을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비스킷가 구워지는 동안에 저는 뭘 할 거냐면 그 세 번째 있는 팥 무스를 만들 건데요. 팥 무스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들어가는 기본 맛의 베이스인 팥 크렘 엉글레즈를 만들어서 온도를 잘 낮춰서 식혀놔야만 그 거품 흘린 생크림하고 같이 섞어서 무스 몽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식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팥 무스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팥 무스를 만들기 위해서 크렘 엉글레즈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생크림하고 그리고 우유를 먼저 계량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를 제가 어저께 밤에 그 바닐라 빈을 넣어가지고 살짝 데워서 미리 인퓨즈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만드실 때 그 경제적으로 바닐라 빈 같이 좀 비싼 재료는 작은 양으로 많은 효과를 얻으셔야 하니까 좀 시간을 미리 계산을 하셔가지고 미리 인퓨즈를 하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 한 줄기 써야 되는 거를 한 반 줄기만으로도 맛을 내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에 플래닝을 잘 하시기를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이것 좀 너무 큰 거 같아요. 보다 작은 거. 이것도 큰데? 근데 이만한 거 없어요? 이거 하나야? 그러면 이거를 할게요. 괜찮아요. 그거 하고 다시 좀 풀어드릴까? 그래서 들어가는 재료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우유와 생크림을 반반씩 섞어서 바닐라 빈을 인퓨즈한 액체,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 그리고 설탕, 요렇게가 크렘 엉글레즈를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 하나는 팥 앙금인데요. 요거는 선인이라는 그 식품 유통업체에서 나오는 저당 팥 앙금, 그거를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맛이 괜찮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제가 거기에 뭐 영업사원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크렘 엉글레즈에 들어가는 그 젤라틴은 미리 불려 놓으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 아시겠지만 젤라틴이 열에 엄청 약하기 때문에 항상 찬물에 불리시고 차게 보관하셨다가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의 주인공 럼입니다. 그래서 우선 인덕션을 가지고 와서 크렘 엉글레즈를 끓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쓸 건데. 네.
자, 이거는 이렇게 좀 데려와서 크림과 생크림을 100g씩. 지금 이거는 제가 적어드린 레시피의 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우유가 100이고 생크림이 100이에요.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가열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중보다 조금 센 정도의 불로 천천히 가열을 시작하시면서 저는 노른자에 설탕을 넣어가지고 잘 섞어줄게요. 뭐 다 아시겠지만 계란 노른자와 설탕이 동시에 오래 방치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딱딱한 덩어리들이 막 생기기 때문에 계량을 하실 때 반드시 따로 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실 때 부어서 섞어주시면 돼요. 네, 지금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불에서 내리셔가지고 액체를 일부분을 난황과 설탕의 혼합물 위로 부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얘는 잠깐 이쪽에 놔주고 섞어줄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량의 뜨거운 액체 속으로 달걀이 들어갔을 때 익어버리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뜨거운 액체를 계란 위에 부어줌으로써 두 물질 간의 어떤 이질감을 많이 없애줘가지고 온도도 그렇고 물리적인 성질도 그렇고 결국 만났을 때의 별다른 충격이 없도록, 그래서 이거를 다시 냄비로 옮겨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게 도구의 선택이 되게 중요한 게 제과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큼의 제품을 만들지 그 양에 따라서 적당한 크기와 알맞은 용도의 도구를 선택을 하지 못하면 연쇄 반응으로 이제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생겨서 문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불에 올려서 이제는 중불보다 밑에 불로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약간의 온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7 정도에서 시작을 하면서 그 상태를 봐가지고 불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지금 잘 들리세요? 네. 근데 약간 지루하지 않으세요? 엄청 천천히 일을 해가지고 뭔가 밑바닥에서 약간의 보글거림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온도를 낮춰주시고, 그리고 젓는 동작을 멈추시면 안 되고, 특히나 냄비의 가장자리를 빠지지 않고 계속 건드려 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팥 무스에 럼을 넣을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냐 하면, 팥과 가장 유사한데 제가 배웠고 할 수 있는 음식이 밤을 이용한 디저트였거든요. 근데 밤 페이스트가 사실은 설탕 맛과 밤 약간의 맛? 그거 외에는 별 맛이 없는데 럼을 넣었을 때 되게 드라마틱하게 맛이 변화하는 거를 경험을 한 다음에 팥에도 그러면 럼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요번에 시도를 했는데 다행히도 괜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렘 앙글레즈가 잘 익었는지 확인하는 척도는 이렇게, 아까 그냥 우유, 생크림, 계란만 들어갔을 때에는 제가 휘저으면 그냥 계속 소용돌이가 계속됐단 말이죠. 근데 이 안에들은 계란이 익었을 때에는 네, 이렇게 제가 손짓을 멈추면 거기에서 더 이상 뭔가 움직이지 않고 동작을 멈추면서 살짝 역회전을 하는 이 정도의 상태가 가장 아름다운 크렘 앙글레즈에 익은 정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잊지 마시고 불린 젤라틴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결과는 거의 다 똑같겠지만 개인마다 선호하는 작업의 순서나 방식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연회를 보시고 그 다음에는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방식으로 뭔가 바꾸어서 예쁜 케이크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젤라틴을 녹여주고 그 바닐라 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맛의 차이도 확실히 있어요. 비스큐 괜찮아요. 네. 그래서 다 녹았으면 체에 받쳐서 갈아서 또 한 번 체에 받칠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비커를 또 써도 되는 이유는 이 안에 있던 그 생크림과 우유는 한번 가열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그 통팥 앙금의 그 껍질이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 껍질이 없는 팥 앙금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껍질, 모든 과일이나 곡식에 그 껍질에서 나오는 풍미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시도해 보시고 맛 비교를 해 보신 다음에 의사 결정을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팥을 넣어서 갈아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팥 함량이 65%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설탕과 약간의 소금, 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갈 때에 럼을 지금 총 15g의 반이니까 7.5g을 아예 넣고 그렇게 갈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갈게요.
그래서 뭔가 씹히는 식감을 좋아하시면 이 상태 그대로 무스를 만드셔도 되는데, 네, 저는 오늘은 일단은 걸르겠습니다. 그래서 식히려면 어디다가 여기다 하는 게 빨리 식을까? 맛있어. 그리고 맛있는 냄새가 그죠? 이게 살림이 막 낯설어가지고 엄청 버벅 볼이 날 것 같죠? 그죠? 되겠지? 오. 막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여기 되게 대단한 셰프님들이 항상 세미나를 하셔가지고 그런 걸 우러러보며 살았는데, 이게 그래서 한번 제가 내려볼게요. 그래서 이 안에 인서트로 들어가는 그 밀크 초콜릿 크레미를 요 다음에 만들 텐데, 제가 밀크 초콜릿을 선택한 이유는 처음에 테스트를 할 때 다크 초콜릿 인서트를 넣어 봤는데 그 초콜릿의 그 강한 풍미가 결코 팥의 풍미를 살려주지를 못하는 거를 깨닫고 이제 밀크 쪽으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훨씬 괜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한 파가 좀 끝나가지고 오시기에 많이 힘들지 않으셨을까. 이 정도로 여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이 크렘 앙글레스는 23도에서 25도까지 온도를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거품 올린 생크림과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식을 동안에 저는 밀크 초콜릿 크레미를 만들게요. 이거를 식혀주세요. 23, 4 정도. 그러면 사실 크레면은 제가 어저께 저녁에 와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따 몽따주 할 때 큰 문제는 없지만 여러분께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크 초코 크레미는 어디 있어요? 밀크 초코 크레미.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 초콜릿은 아까 초콜릿 비스킷이 들어간 거, 그리고 지금 밀크 초코 크림에 들어간 모든 게 다 그 꺄리바오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쓰고 있고, 과거에 처음에 이제 막 프랑스에서 뭔가 배우고 한국에 와서 잘 못 지금보다도 더 못 만들던 시절에는 이제 불안하니까 비싼 거 맛있다고 소문난 것만 한번 써보자. 그러고서는 막 그 발로나라는 초콜릿 브랜드의 제품을 많이 썼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한 맛이 오히려 손님들한테 더 어필할 수 있다는 거를 깨달았고, 근데 그게 꼭 비싼 재료만이 다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캘리바오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제가 먹었을 때 정말 맛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손님들도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뭔가 원가를 계속 낮춰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 쓸까 봐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그 판 무스의 크렘 엉글레즈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요. 네, 그래서 좀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면은 일단 그 액체를 데우기 시작을 하면서, 네, 액체를 데우기 시작을 하면서 계란 노른자하고 설탕을 섞어 주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써드린 양의 딱 반 분량이고, 지름 4cm짜리 반구형 몰드에 35개 분량의 반이니까 한 15개 안쪽으로. 넣을게요. 그래서 이게 벌써 뭔가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부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부만 부어서 잘 섞어준 다음에, 그래서 뭔가 지금 여기는 정말 단순하게 생크림과 밀크초코지만, 그 생크림을 대체해서 다른 액체를 쓰셔서 크레미를 만드셔도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일 퓨레를 사용하셔도 좋고, 혹은 너무 무거운 크레미가 싫으면 생크림과 우유를 섞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뭔가 향기만 원하신다면은 그 시트러스의 제스트를 쓰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크렘 엉글레즈를 익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지 않게 한 7 정도. 그래서 이 무스의 글라사주는 하얀색 글라사주를 뿌릴 예정인데, 그 저희 집 케이크는 보통 그 카카오 버터 분사를 하는 대신에 그 글라사주를 부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그 맛있는 케이크가 뭔가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케이크여서, 그 카카오 버터의 그 약간 바삭거리고, 그리고 뭔가 입안에서 굳어져 있는 그 지방의 느낌? 그거가 딱히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아서 항상 그냥 글라사주를 뿌려서 마무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면서, 해를 거듭해서 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글라사주를 딱 2개로 정리를 했어요. 초코는 정말 초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하얀, 오늘 레시피를 알려드리고 앞에서 시연을 할 그 생크림과 우유가 들어간 그 글라사주로 그냥 그 2가지만 사용을 해도 거의 대부분의 그 엉트르메들이 커버가 돼서 괜찮은, 관리하시기에도 편하고 맛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피스타치오 같은 무스는 색소를 정말 조금 넣고 있기는 해요. 그거는 네, 어쩔 수 없이. 근데 오늘 케이크는 이따 시식을 하시면서 보시겠지만 그 판 무스 자체의 그 약간의 그 문양과 색감이 하얀 글라사주를 뿌렸을 때 또 되게 그 저희 직원의 얘기에 따르면 조약돌 같다고 해서 예뻐가지고 나름 그런 것도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네, 지금 이 정도면 아까보다 이제 냄비 바닥이 좀 넓어가지고 뭔가 네, 그런데도 익었어요. 조금 눈으로 확인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역시나 그 액체가 주걱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흔들리지 않고 뭔가 역회전을 하면서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녹아 있는데 밀크 초콜릿인데 사실은 이거 하나 써도 될까요? 네, 이게요 굳이 녹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거가 그냥 그 커버처, 그 코인 모양 커버처 그 상태 그대로 계량이 되어 있고 비커에, 그러니까 좁은, 표면적이 좁은 비커에 계량을 하는 이유는 이제 갈아야 되니까, 그 핸드 믹서가 들어가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려면 높이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계량을 막 해 놓으시면 사실 설거지를 많이 안 하셔도 되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잘못된 예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 크레마 하실 거면 비커에다가 그냥 깰레 이거 뭐지 초콜릿 넣으시고 액체 그냥 부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도 한번 걸러줘야 돼요. 또 한번 걸르는데 흙속이 너무 거한데? 작은데 한번 걸러볼게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초콜릿 자체가 상온에서 고체이니까 굳이 얘한테 젤라틴을 넣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야. 그래서 너무 막 바쁘게 이 작업 저 작업을 열심히 하면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정신없는 시연회도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별거 안 하는, 근데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도 뭔가 많이 남지 않으실까. 너무 바쁘면 또 그만큼 다 잊기 마련인데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하면 그만큼이 더 많이 남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채를 썼더라면 한 번에 끝냈을 수 있었겠죠. 이것도 잘못된 예예요. 아니 근데 이런 거를 아셔야 뭔가 기억에 남으셔가지고 일하실 때 퇴근도 빨리 하실 수 있고, 막 이런 거 잘못해서 망치면 막 야근하고 그러시지 않아요? 그래서 무스 몽따주를 빨리 해서 넣어야만 마음 편하게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얘를 얼른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커의 그 소중함은 네, 진짜 소중해요. 왜냐하면 뭔가 적은 양으로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약간 요리로 치면 그 MSG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죠. 제과에 있어서 리커는. 그래서 이런 회사가 여러 종류의 맛있는 술들을 많이 수입을 해주시니까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감사하죠. 그리고 이 생풀럼은 그 제가 이제 업장에서 바바우 럼 같은 제품을 판매를 하다 보면 그 럼의 특유의 그 톡 쏘는 향기의 거북함을 느끼시는 손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생풀럼의 특징은 그런 단점이 없고 되게 풍부한 향은 있지만 부드러워서 거의 대부분의 제과와 잘 어울린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핸드믹서를 바로 넣지 마시고 살짝만 이렇게 손을 좀 대주시면 그 소외돼서 섞이지 못하는 초콜릿이 없겠죠. 그래서 초콜릿 양에 비해서 크레먼 글리즈의 양이 충분하고, 그리고 끓기 직전까지 가열했던 크림을 그 초콜릿 위에 부어주기 때문에 별도로 초콜릿을 녹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밀크 초콜릿도 되게 부담 없이 맛있는, 근데 약간 찐득찐득한 느낌이 있어요. 막 딱딱 끊어지는 느낌은 없고 찐득찐득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만들어 주시면 크레면은 완성이 됐고, 이제는 틀에 넣어서 굳히면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온 몰드는 차차차 지름 4cm의 반고인데, 뭐 그냥 간단하게 이게 한 19g 정도 들어가요. 19에서 20g, 20이 되면은 좀 너무 많고요. 19g 정도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가을, 겨울하고 어울리는 제품. 색감도 그렇고 맛도 되게 따뜻한 느낌이 나서 저는 되게 가정집 같은 주방에서 지금 8년째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커다란 업장에서 막 대규모로 생산하는 그런 분위기를 정말 몰라요. 그리고 뭔가 창업을 하기 전에 많은 그 파티시에 분들이 그 큰 업장에서 뭐 적어도 10년 이상 일을 하시고 그리고 창업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회사를 다니다가 직업을 바꾸고 그리고 그냥 프랑스에 가서 아주 조금 공부를 하고 인턴을 몇 개월 하지도 않고 와가지고
되게 묻지마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주방 설비가 지금 거의 그대로 있어가지고, 근데 저 같은 분들이 또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할 만한 일인 것 같아서, 네, 약간 아이템을 잘 정하셔서 조금 스마트하게 사업을 하시면 뭔가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파실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냉동실에 넣을게요. 지금 이거는 온도가 다 떨어졌어요. 네. 이게 지금 온도가 적당하게 식어서 생크림 거품을 올려서 무스를 완성하고 미리 준비해 놓은 그 인서트와 비스큐이로 몽따주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비스큐이 찍었어요? 5cm로 찍은 거. 그래서 생크림 거품을 올리는데요. 지금 미리 계량을 해놨는데 이게 사실은 좀 차가우면 더 좋고, 그래서 무스를 위한 생크림을 휘핑하실 때 고속의 휘핑은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고요. 그 이유는 그 거품을 빨리 올리게 되면 그 기포의 크기 자체가 되게 크면서 그 숫자 자체는 똑같은 볼륨으로 올라도 적겠죠. 근데 천천히 올리게 되면 기포의 숫자는 적으면서 기포의 숫자는 많으면서 그 기포의 크기는 작으니까 얘네들이 식감도 더 부드럽고, 그리고 꺼지는 속도도 훨씬 덜하니까 그 볼륨을 유지하는 지속력이 더 세지죠. 그래서 중속으로 천천히 올려주시는 거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온도계로 21.7도인데요. 뭐 이 정도도 괜찮아요. 그 뭔가를 만드실 때 그 재료의 상태에 따라서 혹은 업장의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변수들이 많으니까 그 숫자는 물론 참고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지표기는 한데, 숫자를 항상 염두에 두시되 그 지금의 상태를 판단하시는 안목을 기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몰드는 지름 6cm, 높이가 4.5였나? 뭐였나? 네, 높이가 5.5인 약간 이렇게 그 좁은 반구이고요. 제가 이런 몰드를 선호하는 이유가 되게 다루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막 신경 많이 안 쓰고 해도 예쁜 무스가 잘 나오고, 그리고 글라사주 뿌리실 때에도 잘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 글라사주로 인한 그 당도가 높아지는 그 나쁜 결과를 또 막으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몰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를 틀에 넣기 위해서 제가 그 쌀 주머니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살짝 흘러내리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을 때에는 이거를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막 보통 생크림을 더 넣으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게 그 기름이 딱딱해진 상태에 기름을 더 넣으면 기름이 더 생겨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셔야 된다면 우유를 좀 넣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손으로 정리를 하면서 판단을 해보면 네, 이 정도. 요렇게 되게 부드러운 그 떠먹는 요구르트 느낌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얘는 이쪽으로 치우고 이제 생크림 거품 올린 거에 아까 만들었던 팥 크렘 앙글레즈를 넣어가지고 섞어주겠습니다. 그 바닥을 잘 찾아가지고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런 엉트름에 준비하는 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막 힘이 엄청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힘을 많이 주면 또 원하는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올 때도 있고 해서 적당히 힘을 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느림의 미학을 즐기면서 일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작업이 그냥 좀 약간 나이 좀 있는 그 동양 여자가 재밌게 하기에는 또 나쁘지 않은. 그래서 이게 많이 묽기 때문에 그냥 비커에 담아서 그 몰드에 넣으셔도 큰 무리는 없는데, 저는 보통은 이제 그 비닐로 쓰레기 나오는 것도 싫어하고 해가지고 비커에 넣고 하기는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정확한 양을 좀 넣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니까 그 주머니에 담아서, 근데 이 정도면은 그냥 부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비커에 담아서 부어볼게요. 근데 막 가나슈 몽떼 같은 걸로 무스 얼리실 때는 꼭 이거 쓰셔야 되고요. 그냥 엉글레즈 베이스는 부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이따가 제가 다시 쓸게요. 여기다가 놔야지. 그래서 넣으시고, 근데 저는 캐누드 믹서를 처음 써봤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키친에이드는 그 믹싱 볼 그 중앙이 이렇게 볼록 솟은 부분 때문에 좀 힘드신데 이거는 되게 스무드하게 잘. 이것도 역시 적어드린 레시피의 반 분량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4분의 3
그래서 이거를 처음 하실 때는요, 양에 대한 감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 붓지 마시고 하나를 먼저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 하나를 먼저 넣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비스큐이를 하나 써볼까요? 이거 아까 구웠던 그 비스큐이인데요. 하나 넣어보면, 네,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너무 끝까지 차도 그 틀에서 분리하기도 좀 힘들고 해서 딱히 선호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네, 어느 정도의 오차는 파티시에도 사람이니까, 네, 해서 쭉 한번 담아 볼게요. 이 정도. 그래서 이게 색깔이 색소가 안 들어갔는데 은근 되게 우아하고 예뻐가지고, 그 엉투누아 피스통인가? 그 요렇게 눌러갖고 비커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밑으로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쓰시면 좋은데, 저는 그거를 딱히 선호하지 않는 게, 일단 저가 키가 작아서 그거 하면 어깨가 너무 아프고요. 그리고 그 안에가 좀 복잡하니까 거기에 뭐가 끼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엄청 단순하고 원시적으로 보이는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까지 한번 긁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의 한국 와가지고 독학처럼 막 뭘 만들어서 팔았기 때문에 현란한 테크닉 이런 거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랫동안 손님들한테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서 그냥 손님들이 어떤 맛을 더 좋아하시는지 그런 거는 조금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결국은 되게 편안한 맛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건강 생각하셔가지고 단 거, 느끼한 거 이런 거 엄청 싫어하시지만 맛있어 하시는 거는 다 설탕이랑 계란 노른자가 엄청 많이 들어간 걸 좋아하시고, 여기 좀 부족해서 좀 나눠줄게요. 약간 대리석 같은 느낌이다. 놔둘게요.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가끔 저희 엄마나 저희 언니가 저 이런 거 하는 거 구경하러 오시면은 요게 제일 재밌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제가 사용한 그 밀크 초콜릿의 특징이 살짝 끈끈해요. 근데 그게 또 되게 매력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는 들어갔고요. 이거 주세요. 네, 팥이 엄청 귀엽지 않아요? 하얀색 팥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되게 촉촉하고 가벼워서 게다가 팥이 이렇게 통팥이 씹히는 그 식감이 또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마실 때 일을 조금 하고 뭔가 재료도 그렇게 많이 안 넣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보통 프랑스 엉트르메가 그 구성의 공식이 딱 있잖아요. 무스가 있고 인서트가 있고 막 심하면 막 인서트도 2단 그 다음에 밑에 비스큐이 있고 바닥에는 바삭바삭한 크루스티형이 있는데 근데 이제 막 일을 하면서 그거를 다 하기에는 나 혼자 일을 못하고 그러면 내가 사람을 더 많이 쓰면 케이크 값을 올려야 하는데 손님들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막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비스큐이에다가 뭔가 단단한 거를 좀 넣어본다거나 그러면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 자 글라스주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다시 보시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게 지금 섞여 있지 않잖아요. 여기다가 설탕을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분을 넣을게요. 근데 전분이 옥수수 전분이랑 감자 전분 2가지가 있는데 하얀 글라사슈 끓이실 때에는 감자 전분을 쓰시는 거를 추천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옥수수는 살짝 노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자의 하얀 전분이 훨씬 더 적합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섞어서 넣어주시고 이제 끝났으니까 네, 이쪽에서 가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좀 세게 하는데 물엿을 같이 계량을 하셔도 좋고요. 근데 이제 시중 슈퍼마켓에서 그냥 살 수 있는 물엿이 많이 묽어요. 그리고 뭔가 보다 좀 더 끈끈한 물엿이 업장에서 쓰는 물엿이 있죠. 근데 이 글라사주는 굳이 그런 거 안 쓰시고 그냥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그런 물엿 쓰셔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죠. 이때 가루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귀여운 휘퍼인데 이런 건 처음 봤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섞였다 싶으면 이제 휘퍼는 거두어 들이시는 게 좋은 게 휘퍼가 글라사주에 오래 있으면 그만큼의 기포가 더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알뜰 주걱을 이용해서 군데군데 쉬지 않고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정말 하얀색을 원하시면 이제 하얀 색소를 더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팥 무스에 들어가는 글라사주라 팥을 좀 갈아 넣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끓어오를 때 그냥 끄시면 돼요. 끄시면 되고 이제 불에서 내려서 인덕션은 저쪽으로 치우고 젤라틴을 넣을게요. 우리 젤라틴이 이 안에 있어요. 그거 다 넣으면 돼요. 좋아요. 하고 이게 옛날에 만들어 놓은 젤라틴이에요. 그죠? 그 글라사주 뿌리도록 랩 깔고 그리라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굳은 젤라틴이에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에 들어갈 젤라틴이고요. 지금 뭔가 제 말을 이상하게, 이거 글라사주. 그래서 지금 차갑게 불려놓은 젤라틴을요 넣어주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살짝 저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제 정석대로 하면 얘를 그냥 이 상태로 보관을 하시려면 얘를 요런 데에 넣어서 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용기에다가 채를 하나 놓고 채에 내리셔서 그 다음에 그 밀착 필름을 하셔서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막 온도를 맞추는 별도의 작업 없이 그냥 빨리 뭔가를 뿌리고 싶기 때문에 이미 있던 아이하고 새로 끓인 아이를 한번 합쳐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 글라사슈를 좀 넣고요. 한 6, 7개 정도 뿌려 볼게요. 보통 이런 상태를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려가면서 온도를 맞추곤 하는데 이거 더 다 부을까? 다 부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넣고 얘도 근데 체에는 한번 받칠게요. 체에 받쳐서 이 정도면 왠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치워놓고 얘를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뭔가 티끌이 보여서 얹을게요. 온도가 26도 안팎인데 살짝 뜨거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 처음하고 이 표면의 광택이 달라졌죠, 그죠? 장거품들이 사라지면서 그 자기만의 광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도 훨씬 더 정돈되고 차분한 소리로 바뀌었죠. 이 정도 되면 이제 그만 멈추셔도 되고요. 이 떨어지는 느낌을 보면 근데 저는 온도도 중요한데 이게 결코 농도가 묽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숫자를 참고 삼아 항상 그 염두에 두시되 상태에 대해서 판단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무스 마무리를 할 때 이렇게 약간 깊이감이 있는 그릴에다가 랩을 한 장 깔고, 그리고 그릴이 아니고 철판에다가 랩을 깔고, 그리고 그릴을 올려서 그냥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있어요? 그리고 도구를 준비를 하자면 이거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작은 스파츌, 굽은 작은 스파츌이 2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냥 제일 좋아하는 칼 하나. 그냥 제가 일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알코올.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꺼내서 진열할 때 아예 꺼낼까? 아크릴판에 아예 꺼낼까요? 아까 주셨죠? 아예 그냥 여기다가 직접 올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뿌리겠습니다. 씻고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7개 정도 뿌려볼게요. 근데 이게 팔알이 진짜 귀여워서 개 정도 하고, 이거는 그냥 냉동에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가까이서 뿌리시는 게 훨씬 좋은 게, 너무 높이 내려가게 되면 글라스아주 줄기 자체가 가늘어가지고 약간 얘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생겨서, 그렇다고 너무 굵은 줄기로 내려버리면 이 없어지는 양이 너무 많겠죠. 그래서 적당한 그 균형을 잘 찾으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네. 맨날 혼자서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뭘 하니까 되게 신기한.
그래서 보통 하나로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쓰면 더 깔끔해가지고 두 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막 현란한 데코레이션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페이스트리 셰프의 숙명이 그 화려한 장식인데 저는 일단 그럴 만한 여력이 없을 뿐더러 그 어떻게 해도 그닥 예뻐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엄청 단순하게 맛을 일단 잘 만들자. 이게 그냥 하얀색 무스는 이렇게 뿌려놓으면 이 몰드는 그 삶은 계란 느낌이 많이 나는데요. 팥은요 뭔가 비쳐가지고 그거랑은 또 조금 다르게 예쁘죠. 그래서 이런 엉트르메를 하실 때 바닥이 깔끔하지가 않으면은 이제 이런 글라사주를 오염을 엄청 시키죠. 그러니까 바닥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뿌리시면 훨씬 좋고.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에는 그 흑임자를 가지고 망고랑 같이 무스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도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팥도 너무 즐거운 작업이었고 그 럼이 들어갔기 때문에 팥 특유의 향을 조금 더 끌어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바닐라가 들어간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서 만약에 돌아가셔서 뭔가를 만드실 때 바닐라의 역할에 대해서 뭔가 회의적이시라면 빼고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닐라가 되게 티 안 나게 중요하다는 거를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약간 아늑하게 뭔가 부족하고 서투른 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싫은 티 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이 엄청 단순한 데코레이션으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 원래 팥이 그냥 전통적으로 프랑스 사람들은 팥에 대해 정말 1도 모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되게 좋은 마리아주는 다크 초콜릿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처음에 인서트도 다크 초콜릿으로 시도했다가 너무 맛이 이상해서 바꾸긴 했지만 그래도 그 다크 초콜릿에 대한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다크 초콜릿 장식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보통 저는 이제 이렇게 빼잖아요. 그러면 여기 상처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를 앞면으로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내가 바라보도록 돌리고. 근데 오늘은 여기가 더 안 예쁜데. 오늘은 이쪽이 더 안 예뻐서 그냥 이쪽을 앞면으로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데코레이션이 조금 더 예쁜데 오늘은 또 되게 안 예쁘네요.
근데 제가 요거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가볍고 볼륨감을 주면서 되게 가벼워 보여갖고, 그리고 이게 만들기도 되게 쉬워요. 초코 데코 중에서 정말 쉬운 것 중에 하나라서. 가벼운 볼륨감을 주는 효자. 이게 뭔가 예쁜 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좀 안 예쁜 데코레이션이네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지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